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강의는 우리 11회부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회 같이 보시면 1번 행정계획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은 1번 개보권이 성립되면 피해자는 주체에 대해서 변경 폐지로 입은 피해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성립된다는 전제하에죠. if 성립되면은 보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보통은 이 개보권이 성립이 되지 않죠. 근데 이 문장은 성립된다는 가정하에서 이야기한 거기 때문에 맞다는 겁니다. 2번 도로법에 따라 구체적인 도로 구역을 결정할 때 비교적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가진다. 맞습니다. 이런 도로 구역을 결정한다는 것은 행정계획을 한다는 거기 때문에 광범위한 계획 재량이 있는 거죠. 3번 도시계획법상 도시기본계획은 형질 변경, 신축, 개축, 청축 등 권리 행사에 제한을 가져오므로 일반 국민에 대해서 직접적 구속력을 가지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아니고 도시기본계획은 해당하지 않죠. 도시계획은 해당하는 것이고 그 다음 4번 국토계획법상 도시군계획시설 결정. 자, 이게 뭐냐면 현행법상 도시관리계획으로서 처분성이 있는 계획이죠. 그래서 이해관계 있는 주민에 의한 도시군계획 시설 결정 변경 신청에 대해서 관할청이 거부하게 되면은 이런 거부 행위는 항고소송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맞습니다. 이런 신청권이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2번 행정계획 옳은 것은 예정지 지정이나 환지 처분하기 위한 환지 계획은 법률 효과를 수반하기 때문에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아니고 예정지는 물적 행정으로서 처분입니다. 환지 처분은 권리가 변동되니까 처분입니다. 이걸 하기 위한 환지 계획은 처분성이 없습니다. 2번 도시계획안에 공고 공람 절차에 하자가 있다. 절차 하자죠. 내용에 하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절차에 하자가 불과하기 때문에 위법하지 않다. 아니고 위법하죠. 예, 않다가 아니고 않다가. 그래서 절차 하자만으로도 위법합니다. 3번 건축허가를 받았을 때 형질 변경 허가나 농지 전용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즉 인허가 의제죠. 그때 건축 불허가 처분하면서 그 처분 사유로 건축 불허가 사유뿐만 아니라 형질 변경 불허가 사유라든지 농지 전용 불허가 사유를 들고 있다면 건축 불허가 처분에 대한 쟁송과는 별개로 형질 변경 불허가 처분이나 농지 전용 불허가 처분에 대한 쟁송도 제기해야 된다. 아니고 인허가 의제될 때 건축 허가 받으면은 형질 변경 허가하고 농지 전용 허가하고 모두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거죠. 그랬을 때 쟁송의 대상은 그렇죠. 주된 허가만 되죠. 이런 것들은 행정처분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들 있죠. 형질 변경 불허가 처분, 농지 전용 불허가 처분 이런 것들은 처분이 될 수 없다. 그 뜻입니다. 그러나 이 건축 불허가 처분을 취소하기 위해서 건축 불허가 사유뿐만 아니라 형질 변경 불허가 사유나 농지 전용 불허가 사유도 주장할 수 있죠. 그래서 사유는 모두 다 주장할 수 있다. 그러니까 처분성이 인정되는 것은 건축 허가만 처분성이 있다. 그랬죠. 4번 도시계획 사업 시행으로 인한 토지 수용에 의하여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한 자는 그 도시계획 결정이 당연 무효가 아닌 한 그 도시계획 결정의 취소를 청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 맞습니다. 이거는 일단 취소를 청구할 법률상은 없고 손해배상이나 손실보상이나 이런 손해전보제도로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법적 안정을 위해서. 3번 행정계획 옳지 않은 것은 1. 행정계획 수립 과정에서 이해관계인 참여시키는 절차적 민주주의가 중요하다. 맞죠? 이거 사전 절차고 사후적 구제는 취배보 하는 거죠. 취소, 배상, 보상인데 그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오늘날은 사전적 구제인 행령 절차가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2번 사인에 대해서 구속력을 갖는 계획의 수립 확정에는 행정 작용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 맞죠? 구속적 계획은 근거 필요하지만 비구속적 계획은 근거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 3번 행정계획이 절차법상 처분에 해당하면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처분 절차에 따라야 한다. 맞죠? 자, 그래서 행정절차법상 행정계획을 확정하는 절차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나 행정계획이라 하더라도 절차법이 적용될 수는 있습니다. 두 가지.
처분 형식으로 하거나 아니면 행정 입법 예고 아니고 행정 예고할 때. 그래서 처예 그렇죠. 처예. 원래 행정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전통적 형식으로 할 수도 있고 고유한 형식도 가능하죠. 전통적 형식은 법률 형식이거나 처분 형식이거나 할 수 있는 거죠. 그럴 때는 처분 형식일 때는 그때부터는 처분이니까 절차법상의 처분 절차에 따라야 한다. 그 뜻입니다. 4번 행정계획에서는 전문지식의 도입, 계획상황의 조정, 이해조절, 민주통제 등 절차적 요소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므로 우리 절차법에는 계획 확정 절차에 관해서 명문을 두고 있다. 아니죠. 이런 것들은 없다고 했습니다. 단지 행정예고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을 뿐입니다. 행정예고란 행정시책예고고 행정시책에는 정책, 제도, 계획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4번 행정계획 옳은 것은 1. 도시재개발법상의 관리처분계획 요령 말씀드렸는데 행정계획인데 이런 단어 있죠. 관리 이런 게 들어가면 보통 처분성이 인정됩니다. 없다 틀렸죠. 2번 도시재개발 구역 지정 이런 것들은 행정계획이죠. 도시의 건전한 발전, 공공물 증진을 위한 도시정책상의 전문적, 기술적 판단을 기초로 하기 때문에 재량행위에 해당한다. 맞죠? 행정계획을 수립하는 거니까 광범위한 계획 재량이 있다는 겁니다. 3번 공청회와 이주대책이 없는 이꼴 절차하자입니다. 이런 도시계획 수립 행위는 당연 무효가 아니고 절차하자니까 취소 사유가 되겠죠. 4번 권한있는 행정청이 정당하게 도시계획 결정 내 처분을 하였다면 이를 관보에 게재하여 고시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대외적 효력을 발생한다. 아니고 고유한 형식으로 할 때는 이 고시가 보통은 효력 발생 요건이 됩니다. 5번 여름철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 A구 보건 담당 공무원 갑이 관내 일반 휴게 계절 음식점 업주에 대해서 위생 지도를 실시하고 있다. 옳지 않은 것은 위생 지도라 행위 지도죠. 판례에 따르면 수건 없이 지도할 수 없다. 틀렸죠. 왜냐하면 지도란 비권력적 사실행위니까 법적 근거 필요 없죠. 2번 위생 지도의 상대방인 일반 음식점 업주가 갑의 위생 지도에 불응했다. 지도 불응. 그 사유만으로 당해업주에게 불이익한 조치해서는 아니 된다. 맞죠? 우리 절차법상 행정지도의 원칙에 대해서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3가지 과잉금지 원칙, 임의성 원칙, 그리고 불이익 조치금지 원칙 있죠. 요거. 3번 갑의 위생지도는 구속력 갖지 않는 행정지도에 속하지만 절차법상의 비례원칙은 적용된다. 맞죠? 그 원칙 중에서 요거죠. 과잉금지 원칙. 4번 갑의 위생지도가 다수인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생지도에 관한 공통적 내용과 사항을 공표해야 된다. 맞죠? 공통사항 공표. 6번 행정상 사실행위 가장 옳은 것은 마킹하시고 1번 절차법상 행정지도는 반드시 서면으로 하여야 하고 틀렸죠. 절차법에서 반드시 지도를 서면으로 하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 다음 2번 판례는 세무당국이 특정 회사의 주류 거래를 중지해달라고 한 요청 행위에 대해서 처분성을 부인하고 취소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한 바 있다. 맞죠? 보통 요청, 권고 이런 것들은 행정 지도에 불과한 거니까 비권력적 사실행위죠. 따라서 행위 처분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3번 판례는 구청장이 도시재개발 구역 내 건물 소유자에게 자진 철거 요청하면서 지작물 철거 촉구라는 철거 명령이 아니라 촉구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냈을 때 이 요청 행위는 행위소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있다. 아니고 이건 처분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행정 지도에 불과한 것으로 봤습니다. 철거 명령이 아니라 철거 촉구란 말은 행정 지도에 불과하다고 판시한 거죠. 4번 노동부 장관이 공공기관 단체 협약 내용을 분석하여 불합리한 요소를 개선하라고 요구했죠. 단체 협약 내용 개선 요구. 행정 지도로서의 한계를 넘어서 규제적, 구속적 성격을 강하게 감당할 수 있으므로 헌법 소원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한다. 아니고 이 행정 지도는 규제적, 구속적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헌법 소원 대상이 되는 공권력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지도라고 하는 것은 행정 소송이 안 되는 거죠. 소송이 안 되면 헌법 소원은 될 수도 있는데 항상 되는 게 아니라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헌법 소원이 되려면은 적어도 공권력 행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도는 비권력이니까 원칙은 안 되는 겁니다. 예외적으로 지도를 하더라도 규제적, 구속적, 규구 그럽니다. 규제적, 구속적 성질을 강하게 가지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 사건에서는 규제적이냐?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교육부 장관이 학칙 시정 요구한 것은 여기에 해당하기 때문에 헌법소원 대상이 된다고 판시한 게 있죠. 그래서 교육부 장관의 학칙 시정 요구하고 노동부 장관의 단체 협약 개선 요구하고 두 가지를 구별하셔야 됩니다. 7번 행정지도 옳은 것은 1번 직접 규제 목적이 없는 지도는 법령에 직접적 근거 규정이 없어도 권한 업무 범위 내에서 행해질 수 있다. 맞죠? 무슨 말이냐면 지도는 법적 근거 필요한가에 대해서 비권력적 사실행위니까 법적 근거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근거는 두 가지가 있는데 조직법적 근거하고 작용법적 근거가 있죠. 조직법적 근거란 정당한 권한이 있을 것. 따라서 이건 있어야 되죠. 최소한. 그러나 비권력적이니까 작용법적 근거는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부분은 이 말은 작용법적 근거를 말하고 그게 없어도 이것은 조직법적 근거를 말하는 거죠. 이건 필요하다는 얘기죠. 맞고. 2번 지도가 다수인을 사상으로 할 경우에도 명령 강제적이 아니기 때문에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공표할 필요가 없다고 규정한다. 아니고 공통사항은 공표하라고 하고 있죠. 3번 지도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강요할 수 있다. 아니고 부당하게 강요하지 못하죠. 임의성 원칙이라. 4번 행정기관 위법한 지도로 일정 기간 업권을 행사하지 못해서 손해를 입었습니다. 고기를 못 잡은 거죠. 열받으니까 그 타인에게 매도해버렸죠. 그래서 매매대금 상당의 이득을 얻었습니다. 손해와 함께 이득이 있는 거죠. 그럼 이 두 가지를 손익상계 더하기 빼기를 할 수 있느냐? 없습니다. 왜냐하면 위법한 지도로 입은 손해하고 그걸 팔아서 생긴 매매대금하고는 서로 별개인 거죠. 따라서 인과관계 없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8번 행정지도 옳지 않은 것은 1. 상대방의 임의적 협력을 전제로 하고 사실행위라는 점에서 즉 비권력적 사실행위라는 거죠. 근거를 요하지 않는다. 즉 작용법적 근거 필요 없죠. 하는 게 다수 입장에 맞죠. 2번 판례는 상대방 지위에 법률상 변동을 가져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즉 법률행위가 아니라는 점에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본다. 맞죠? 비권력적 사실행위에 불과하니까. 3번 우리 절차법은 지도가 서면의 형식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고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아니라고 했고 다만 서면으로 하지 않고 말로 했을 때 서면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는 규정은 있습니다. 교부 청구. 그 다음 4번 실체법적 처분 개념설의 입장에서는 뭔 소리죠? 쟁송법상의 처분, 이꼴, 실체법상의 행정행위와 같다는 견해죠. 그러나 쟁송법적 개념설은 행정행위 플러스 알파가 되는 것이고 이게 다수 견해죠. 하지만 소수 견해, 이 견해에 따른다면 위법한 지도에 대해서는 공법상 당사자성을 활용하여 상대방의 권리구제를 도모하고자 한다. 맞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즉 처분이라고 하는 것은 항고 소송의 대상이죠. 이꼴 행정이니까 행정지도는 행정이가 아니기 때문에 항고 소송의 대상이 될 수가 없죠. 항고가 안 되면 뭘 한다? 당사자성을 제기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견해에 따르면은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는 행정행위만 있으니까 행정지도는 항고소송이 아니라 당사자소송을 제기하라 그 뜻입니다. 9번 행정지도 옳지 않은 것은 1번 지도가 말로 이루어질 때 그 내용, 취지, 신분 등등을 적어서 그 서면의 교부를 요구하면 지도하는 자는 직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이를 교부하여야 맞습니다.
요거 조심하시고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여야 맞죠. 그러나 이것이 교부 의무가 있다라거나 기숙행위라거나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직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다고 했는데 지장이 있다 없다의 판단을 누가 하느냐? 행정청이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교부 의무가 있다고 말할 수는 없고 지장이 있다고 해석하면 교부를 안 할 수도 있으니까 반드시 교부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2번 교육부 장관의 아까 했던 대학 총장에 대한 학칙 시정 요구, 교학 시정 요구는 규제적, 구속적 성격이 강합니다. 그래서 헌법 소원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맞습니다. 3번 지도는 상대방의 국민의 임의적 협력을 구하는 비권력적 행위이기 때문에 국가배상법상 직무이행에 해당하지 않는다. 틀렸죠. 국가배상법에서 직무라고 하는 거하고 항고 송해 대상인 처분하고는 다르죠. 그래서 보통 처분하고 이 직무하고 직무가 훨씬 넓죠. 이 직무에는 권사, 비사 모두 포함된다 그랬습니다. 4번 영농지도, 경영지도, 개선지도 등은 조성적 지도 맞죠? 원래 조성적 지도, 조정적 지도, 규제적 지도 등으로 구별되는데 이거는 정보적응 자공이죠. 이런 것들을 말하고 조정이란 것은 이해 대립을 막는 겁니다. 과당 경쟁 방지. 규제란 질서 유지를 위해서 어느 정도 규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조성적 지도와 다르게 조정적 규제적은 어느 정도 권력적 사실행위처럼 보이기도 한다 하는 비판이 있는 거죠. 그다음 10번 사실행위 옳지 않은 거 1. 국가배상법이 정한 배상 청구 요건이 공무원의 직무에는 권력작용뿐만 아니라 관리작용도 포함된다. 맞죠? 직무의 범위는 광의설이죠. 그래서 권관국 할 때 관리작용까지만 포함되는 것이고 국고작용까지는 포함되지 않는다 그 말이죠. 2번 수형자 서신을 교도소장이 검열한다 하는 것은 특별권력 내부 행위죠. 과거의 특별권력 내부 행위는 처분이 아니었습니다. 오늘날 전통적 의미의 특별권력을 부정하니까 지금은 처분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지금은 심판, 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있다. 맞습니다. 3번 지방단체장에 의한 수도의 공급 거부다. 한마디로 단수죠. 사실행위이므로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틀렸고 사실행위지만 강제로 끊어버리는 거기 때문에 권력적 사실행위로 파악하는 겁니다. 그래서 처분성을 인정하죠. 4번 위법한 지도에 따라 행한 사인의 행위는 법령에 명시적으로 정하지 않는 한 그 위법 행위가 정당화될 수는 없다. 맞습니다. 다른 말로 위법 행위가 조각될 수 없다 그런 거죠. 따라서 억울하지만 위법한 지도에 따른 사인의 행위는 위법하고 그 책임은 사인이 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도는 사인에게 강요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 11번 비공식 작용 옳지 않은 것은 1. 비공식 작용을 발령해야 하는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 맞죠? 비공식은 할 수 있는 거지 해야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2번 비공식은 행정기관, 사인사에 행해지기 때문에 사인과 제3자 지위보장에 적합한 형식이다. 아니고 비공식이란 광의로 보지 않고 협의로 파악하는 게 일반적인데 협의로 파악하면 사전 협상이죠. 누구랑? 행정기관과 그 처분의 상대방. 이 사람들의 처분하기 전 사전 협상입니다. 그럼 제3자는 참여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제3자 지위보장에 적합하지가 않은 거죠. 3번 비공식은 사실행위로서 아무런 법적 효과를 발생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맞죠? 이거는 일종의 비권력적인 사실행위에 들어갑니다.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4번 비공식 작용도 행정법 일반 원칙에 의한 구속을 받는다. 맞죠? 법률 우위 원칙은 모든 작용이 적용되니까. 12번 공법상 계약 옳은 것은 자 1번 국립의료원 부설주차장. 자 이게 뭐냐 정체가 이건 암기사항입니다. 행정재산입니다. 행정재산.
거기에 대해서 위탁 관리 용역 운영 계약을 맺었는데 행정재산은 일반인들이 사용할 수가 없죠. 따라서 계약은 뭐냐? 행정재산의 사용 허가입니다. 그럼 뭐다? 강학상. 이거는 특허가 되죠. 공법상 계약에 해당한다? 틀렸죠. 2번. 공법상 계약도 절차법이 적용된다. 아니고 절차법에는 뭐가 있다? 처분하고 행정지도가 있죠. 그래서 공법상 계약이나 행정계획이나 이런 것들은 없습니다. 3번. 사회기반법, 민간투자사업, 사업시행자의 지정은 사업권을 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업을 할 수 있는 자로 지정하는 거니까 행정주체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강학상 특허가 됩니다. 그래서 공법상 계약이 아니라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맞습니다. 4번. 공토 법령에 의한 협의취득. 강제로 빼앗기 전에 협의를 의무적으로 하는 거죠. 협의취득은 공익사업을 위한 거니까 학설은 공법상 계약이라 파악하고 판례는 사법상 계약이라 봅니다. 따라서 판례를 묻고 있으니까 이는 공법상 계약이 아닌 거죠. 그래서 당사자 사이에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채무불이행 책임이나 매매대금 과부조건에 대한 지급 의무를 약정할 수가 없다. 자, 이거는 공법상 계약은 아니고 사법상 계약이라는 점에서 틀렸고, 그리고 어쨌거나 계약이니까 뭔 할 수 있다. 이런 자유로운 약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잘못된 거죠.